국민들이 항상 뭐 13위 경제 대국이다, 12위다, 뭐 14위다 이 숫자를 얘기를 잘 하시는데요. 때로는 뭐 효율에 따라서 순위가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신데요. 하지만 제 생각에 이런 숫자가 다 틀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국 분들에게 늘 얘기를 하는 거는 한국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봐라. 조선 보면은 또한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2, 3위, 세계 2, 3위 기업이 한국 기업이며 또 TV 1, 2위 제조업체가 한국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 모든 분야에서 뭐 제가 계속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시너지가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기업들 간의 시너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런 것이 그냥 그 휴대폰을 볼 때, TV를 틀 때는 잘 보이진 않지만 분명한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와 코닝이라는 미국 회사가 합작 회사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내고 있고요. 그래서 자동차 그 LCD TV, LCD 스크린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2주 전에는 기아가 미국의 자동차 공장을 준공했습니다. 또 3주 전에는 제가 그 군산에 있는 GM 대우 공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또한 군산에서 미국의 기술을 이용을 해서 풍력 발전을 하는 그런 곳도 방문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여러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미 경제도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경제적인 관계만 보더라도 한국과 미국은 2007년에 한미 FTA를 체결을 했는데요. 물론 한미 FTA 관련해서 해안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워싱턴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롱코크 미국 대표부 대표 그리고 탐 빌색 농장을 만났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이름은 다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제가 워싱턴에 가서 얘기를 하면 한미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는 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할 일이 있고 특히 한미 FTA에 대해서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한미 FTA에 대해서 지난주에 오바마 대통령도 언급을 하셨고요. 그리고 진전 방향을 파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한미 양국에서 비전을 해야 합니다만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습니다. 뭐 세부적인 어떤 얘기나 일정 얘기를 하진 않겠습니다만 다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미국 정부가 한미 FTA 추진을 원하고 있으며 그리고 진전을 향한 든든한 기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회와 우리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우리 문제를 남아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력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제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방위와 개발, 외교에 대한 3D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외교와 개발의 다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을 제가 한국의 첫 번째로 큰 변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그 민주화입니다. 1980년대에 있었던 민주주의 발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여러분께서 이것을 가능하게 했고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특히 굉장히 영광인데요. 특히 이 시기에 교회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어린 외교관으로 1983년에 한국을 다시 돌아왔는데요. 굉장히 대단한 시기였습니다. 제가 그때는 민주주의가 꽃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항상 늘 꽃피지가 않았습니다. 노신영 선생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때로는 최루탄으로 거리가 가득했을 수도 있었고요. 또 인권이 굉장히 그 한미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의제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짧은 시간에 한국 국민들이 미래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영구적인 민주주의를 건설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를 저희가 다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친구들, 한국 사회와 또 교회 배우자들, 특히 이분들 가운데서도 지난해 선종하신 김수현 주경을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근무하는 외교관으로서 김수현 주경님을 여러 번에 만났는데요. 특히 1984년과 87년에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계시는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오신 분들을 굉장히 많이 반겨주셨는데요. And I also used to see him from a distance when Myeongdong Cathedral became a focal point for confrontation at times between protesters and police.
상당히 격렬한 대치 한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에서 또 어려운 시기에 고민과 대화의 장이 되었던 그 순간에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딱 기억하는 미팅이 하나 있는데요. 1985년의 10월이었습니다. 제가 당시 이임을 앞둔 미국 대사관의 부대사님을 모시고 함께 만나 뵈러 갔었는데요. 그거는 그 예방이었습니다만 당시에 김수환 총리께서 굉장히 진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이 한국 지금 정부가 지금 한국 국민들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의 불만을 공권력으로 제압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오산이다라고 말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려야 된다. 한국 정부가 개헌을 통해서 민주화를 수용하는 결단을 내려야 된다라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며 90%의 한국인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2010년이 지금 현재 관점에서 보면 이건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아마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그 당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당시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여러분도 다 이해하실 텐데요. 하지만 그 보시면 2년 이후에 굉장히 많은 시위와 많은 논쟁, 많은 최루탄이 있은 이후에 1987년 6월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그 민주적인 그런 여정에 굉장히 분수령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그 티핑 포인트 즉 그 전환점이 된 것은 그 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나 아니면 시민사회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한 것처럼 김수환 추경님이 1985년 그 10월에 저에게 했던 말 그것이 중요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모하마드 간디는 부드러운 방법으로 세계를 흔들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계를 부드럽게 흔드신 분이 이 자리도 함께 많이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경의를 하고 싶습니다. 20년이 지난 이후 지금 현재 우리는 어디에 와 있을까요? 물론 제가 한국 민주주의를 굉장히 좋아하는 팬인데요. 그리고 여기 정치인도 와 계십니다만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가장 좋은 것이 항상 미국 정부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판하는 것만큼 한국에서도 많은 그 활발한 정책과 비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이제 정당에 상관없이 당선이 되었고 이를 통해서 경제 성장도 지속이 되었습니다. 또한 한미 관계도 계속해서 성장했습니다. 물론 어려운 일도 있었고 힘든 시기도 있습니다만 계속 성장하고 번영해 나갔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세월을 저희가 애도를 했는데요.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과의 어떤 관계 진전을 위한 북로의 평화상을 수정을 했고 민주화 투쟁이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적이 또 지지자들과 함께 경의를 표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공로를 취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에 조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경제적 발전과 더불어 민주적인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자체와 또 한미 관계가 우리가 함께한 노력을 바탕으로 해서 외교와 방위와 개발에 있어서 우리가 또 다른 지금 변화를 맞이할 시기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변화라는 것은 기본적인 안보 동맹이나 경제적인 파트너십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지금보다는 더욱더 다르고 특별한 것이 될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 하는 것일까요? 물론 제가 세세히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지난 6월 달에 양국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워싱턴 DC에서 만났습니다. 이때 공동 비정성명서를 냈습니다. 이는 그냥 단순 성명서가 아니라 비전 성명서였습니다. 비전과 성명이 같이 가는 것이었는데요. 여러분 모두들 아마 다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평화롭고 안전하고 그리고 번영하는 그런 미래가 한반도는 물론 아태 지역과 전 세계에 미치도록 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관계, 우리 양국 관계를 다음 차원으로 올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 조치에 대해서도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아직까지 정말 중요하고도 끝나지 않는 과제가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한반도의 그런 과제인데 바로 21세기에 정말 엄청난 그런 전쟁을 끝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탈냉전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한국이 다시 한번 완전하고 자유롭고 그리고 평화로운 곳이 되도록 그 날을 앞당겨야 합니다.